기술적 분석하는 분들이 흔히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요. 차트의 기술 마크로헤지코리아 김준근 대표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하루하루 널뛰기입니다. 오늘은 또 2,300을 회복하고 있지만 또 참 안심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코스피 시장부터 좀 분석해 주십시오. 예, 참 매번 매주 방송에 나오면서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참 민망하기도 하고 좀 조심스러웠습니다만은 오늘은 오래간만에 시장에 대해서 다소간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기술적 분석가들은 항상 그 시장의 움직임을 객관적인 지표로 분석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이제 RSI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시장의 강도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인데 RSI가 현재 바닥에서 점점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주가는 거꾸로 저점 오히려 낮아지는 이런 양상입니다. 이런 양상을 우리가 기술적 분석에서 소위 괴리 현상 혹은 영어로 다이버전스라고 하는데 이런 다이버전스 현상이 나타난 다음에 주가는 대체로 상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혹은 다이버전스가 아니지 할지라도 RSI가 30선, 여기 30선을 돌파할 때가 매수 신호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적으로 과거에 이때죠. 그죠? 30선을 돌파했는데 이후에 주가는 나름대로 반등해가지고 일목균형표의 기준선 끝까지를 갔었죠. 이때 또 한 번에 30선을 돌파했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때는 기준선을 넘겨서 구름 근처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급벌적으로 추세가 바뀌었다라고 말하기에는 아직은 셀레발이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현재 RSI와 주가의 사이에서 다이버전스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RSI가 30선을 돌파했다는 측면에서 예를 들어 대략적으로 한 기준선 근처까지 2,500 언저리까지라도 반등을 기대해도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RSI는 저점을 점점 높이고 있는 반면에 주가는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점이 떨어지는 것은 결국은 다이버전스 현상이다 보고 RSI도 30선을 돌파했으니까 과거에 이때도 그렇고 이후에 반등세가 나타났던 것처럼 이번에도 반등하여서 코스닥도 대략적으로 기준선 근처 한 800에서 810 근처까지로도 반등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아직까지 완벽하게 큰 흐름 속으로 봐서 추세가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반전되었다고 말하기 좀 적합하긴 합니다만은 하다못해 반등이라도 지금은 기대해 볼 만한 국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예, 반등을 조금 기대할 수 있는 국면입니다. 기술적 분석하시는 분들은 그 다이버전스라는 단어 굉장히 매력적인 단어이죠. 예, 삼성전자 많은 분들이 가지고 아직은 고통스러워하는 주식인데 오늘 실적 발표하고 주가가 IT 전반에 또 삼성전자 지금 3% 상승입니다. 거의 삼성전자 지금 이제 오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약간 지수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삼성전자의 차트에서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주가대로 계속적으로 저점을 갱신하는 그런 양상이었는데 그 시장의 강도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RSI를 본다면 RSI는 계속적으로 바닥을 높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결국은 주가와 RSI 지표 사이에서 괴리 다이버전스가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건데 주가가 기술적 지표의 믿음대로 상승세가 이어지라고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역시 일단은 기준선 근처까지 한 62,000원 정도까지를 일단 반등을 예상하고요. 그 이유는 그때 가서 다시 추가적인 상승인지 알지는 그때 가서 판단해도 늦지 않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반등세가 좀 더 이어지리라고 그런 것이 타당하리라고 판단됩니다. 코로나 재확산 우려와 함께 바이오주가 관심이 있고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그동안 정말 투자자들을 나가 떨어지게 만드는 이런 종목인데 다시는 거들떠도 안 본다. 이런 종목이 바로 SK 바이오사이언스인데요. 다 지치게 만들고 이제 또 오르는 거죠. 네. 트레이딩 하는 분들은 당연히 보셔야 되는 건데 3일간 강하게 오릅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동안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반등하는 듯 하다가 주저앉고 반등하는 듯 주저앉고 하긴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차트에서 일목균형표를 본다면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반등할 때마다 그다지 상승폭이 크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가 차트 혹은 일목균형표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하락하다가 반등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이 근본적인 마치 장마철을 먹거려주는 강력한 이 구름대를 두지 못했기 때문에 하락세가 나타났던 거고요. 다시 한번 반등이 나타났습니다. 역시 구름대를 두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하락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등하려고 그러면 밀리고 반등하려면 밀리고 했습니다만 이번 같은 경우는 이때와는 상황이 다르죠. 그죠? 근본적으로 구름을 넘었었잖아요. 그죠? 구름을 넘어섰고 현재 후행스팬도 캔들을 넘어선 상태이다 보니까 그동안은 많이 쏘았습니다만은 이번에는 과거처럼 구름 아래쪽에서 반등이 좌절되는 그 모습보다는 일단 구름을 벗어났으니까 나와서 물론 당장에 반등일 가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렇게 가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보통의 경우는 구름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한번 눌림목을 만들고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최소한 과거 같은 하락 분위기에서 구름 아래쪽에서 지금은 위쪽으로 올라섰으니까 전에 비해서는 확실하게 분위기 좋아졌다. 그러니까 이제는 속면점 치고 매수에 들어가더라도 괜찮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환율 좀 체크하겠습니다. 주변의 심리는 좀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는데 환율은 여전히 고공행진 1,300원 위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외환시장 체크해 주십시오. 아까 오늘 제가 내내 말씀드리는 게 주가와 시장 지표와의 사이에서 다이버전스가 나타나면 추세가 바뀐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거든요. 네. 근데 달러도 워낙 환율의 경우에 이런 거는 본다면 이 당시에는 고점은 계속 높아졌는데 RSI는 오히려 고점을 낮추면서 조정을 보였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율은 계속적으로 고점을 높이고 있는데 RSI는 고점을 낮추면서 역시 조정을 보인 적이 있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경우에도 환율은 계속적으로 고점이 높아지고 있고 1,300을 넘어서는 그런 강력한 상승세인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시장의 강도를 알려주는 RSI는 오히려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소위 체력이 약화되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죠. 따라서 이때도 제가 체크한 이때도 고점을 만들어 계속적으로 상승할 것을 보였습니다만 조정을 거쳤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상승을 거쳤으나 조정을 거쳤다면 이번 같은 경우에도 과거의 예를 보아서 다이버전스가 엿보이다 보니까 약간의 조정은 예상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도 다이버전스가 엿보이면서 반등을 예상하는데 똑같은 논리로 달러도 원화 환율의 경우에도 다이버전스가 엿보이다 보니까 달러도 원화 환율은 아래쪽으로 좀 조정을 예상하는 하락을 예상하여도 충분히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참고로 해외 시장에서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현재 약간 고점에서 똑같은 모습이 달러 인덱스도 이렇게 다이버전스가 엿보이고 있고요. 또는 달러 대 엔화 환율의 경우 달러 N이군요. N도 그렇고 N이나 모든 것이 다 다이버전스가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달러 대 원화 환율의 경우에는 좀 조정을 보인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단됩니다. 네. 지금 그러면 환율에서 나타나는 그 다이버전스는 하락 다이버전스라고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걸 갖다가 네. 이제 상승에서 하락으로 돌았을 때가 네. 다이버전스, 하락 다이버전스라고 그러고요. 예.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바다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상승 다이버전스, 물리치 다이버전스라고 그럽니다. 네. 투자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려운 말 좀 제발 쓰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기술적 분석을 좀 하시는 거나 또 기술적 분석도 트레이더는 참고를 해야죠. 그래서 한국말로 번역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이버전스는 약간 업방향, 반대 방향 이런 건데요. 조금 참고해 주시고요. 자, 유가 하락을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래도 유가 하락은 반가운 신호죠. 유가도 좀 의미 있는 하락세로 접어들고 있는 걸까요? 유가 차트가 아니더라도 펀더멘털로 본다면 경기 침체 우려가 한번 인해가지고 상당히 최근 들어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목기둥표로 본다면 뚜렷한 하락세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흔한 말로 구름 위에 있으면 상승세가 이어지는 것이고 반면에 구름 아래쪽에 내려가면 하락세다라고 단순하게 이야기한다면 실제 WTI는 확연하게 기준선을 무너뜨린 다음에 약간의 반등을 시도했습니다만은 역시 기준선의 저항을 이겨내지 못하고 아래쪽으로 밀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틀 사흘 연속에서 하락세가 나타나면서 지금은 구름대에서 꽤 많이 무너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현재 예상하기로는 이미 과거에 구름 위로 날아가던 그런 상승세에서 이제는 좀
저희가 한 25달러를 고비를 해가지고 완전히 이때와 지금의 추세는 완전히 상승세 하락세로 패러다임이 바뀌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기술적 분석을 본다면 이제 구름 아래쪽으로 이탈했고 기준선도 이탈했고 고행스팬도 캔들을 이탈한 상황이다 보니까 뭐 떨어지다가 약간의 반등하다가 떨어지는 그런 식의 시나리오를 봐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단 유가는 아래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네. 유가 기술적 분석으로 일목으로 보면 구름대 아래로 방향을 잡는 듯한 모양새를 나타내네요. 자, 그렇지만 시장은 여전히 안도할 수는 없는 단계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뭐 기대하면 밀리고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투자 전략하고요. 눈여겨볼 만한 종목 말씀해 주십시오. 항상 시장을 자신의 잣대로 보면 뭐든지 다 좋아 보이죠. 그러니까 주가는 자기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만드는 것이다 보니까 자신의 시각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그 주식을 좋아할 것인지 나빠할 것인지 또 시장의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보는 것이고요.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 시장의 흐름과 추세가 어떻게 되는지를 따져보고 하는 것인데 저는 오늘 관심 종목으로 한전 KPS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전 KPS, 우리가 다 잘 아시다시피 원전 관련주인데요. 최근 들어서 역시 내내 하락세를 보이다가 일목기둥표상으로 본다면 이제 구름을 벗어나면은 본격적인 상승세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아직까지는 구름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다 보니까 구름 밖으로 나갈 때는 완벽한 상승세입니다만 이미 고행스팬도 캔들을 넘어서 상태이고요. 그리고 현재 주가는 구름 아래 있다 보니까 당장 오늘 같은 경우에 거의 그 구름 근처까지 왔으니까 조금만 더 올라간다면 구름 상단을 돌파해서 확연하게 상승세가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더구나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원전 관련주들도 탄소 저감의 하나의 동력원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충분히 향후의 전망도 괜찮으라고 보고 실적도 충분히 기대되다 보니까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흐름상으로 보더라도 또는 펀더멘털로 보더라도 안전 KPS는 관심을 둬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현재 올라간다면 전고점 근처에 또는 한 45,000원까지라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고요. 혹시 우리 예상이 틀려가지고 밀린다면 기준선이 걸쳐 있는 35,000원 정도 아래쪽으로 내려간다면 손절하는 전략이라면 괜찮은 전략이라고 판단됩니다. 차트의 기술 김중문 대표님과 기술적 시장 분석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